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유튜브에서 UAM에 대한 이 전망과 그리고 투자처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어서 UAM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의 김성훈 본부장님 자리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방송에는 이제 좀 여러 차례 좀 출연을 해주고 계신 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한테도 이제 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는 좀 생략하고 진행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에서 최근에 모셨던 미래에셋의 이재광 연구원님께서 이 UAM에 투자하라 이런 책도 쓰셨고 UAM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이제 네네. 가셨는데 본부장님도 이 UAM에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네네. 계기가 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규로 ETF를 상장하다 보면 앞으로 이제 어떤 쪽 테마나 어떤 쪽 섹터들이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공부와 그런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UAM과 이제 우리가 우주나 이런 항공산업 관련된 쪽은 사실은 지금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그런 테마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또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에 여러 그런 신성장 동력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처로서 UAM을 볼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관점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앞서 저희 방송에서는 좀 유망한 투자처 가운데 하나로 UAM 기체를 만드는 회사, 네네. 상장되어 있는 UAM 기체를 만드는 곳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분야에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UAM 시장이 초기에 자리 잡는 데는 네. 그 UAM 기체를 제작하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그런 네. 쪽이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서비스 그리고 자율주행, 네. 통신 관련된 쪽. 그래서 음. 최근에 하나 시스템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다양한 그런 관련 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과 네. 연합해서 UAM 관련된 쪽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UAM 자체가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 네. 시장 선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기체 제작과 부품 제작뿐만 아니라 MRO라고 하죠.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그래서 뭐 유지, 수리, 관리 관련된 쪽 그리고 네. 운항 및 관제 관련된 쪽도 반드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포트라고 하죠. 이 핀투핀을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곳 그리고 서비스와 보험 관련된 쪽까지 종합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UAM 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네. 일단 하나 시스템은 하나 시스템. 그간 쌓아온 네. 센서, 레이더, 항공전자와 관련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미 2020년 에어택시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오버에어와 함께 이제 UAM 기체인 버터플라이라는 UAM 기체를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버터플라이를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버터플라이는 이제 틸트 로터라는 방식의 기체예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네. 4개가 있고 네. 프로펠러 4개가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게 네. 프로펠러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처럼 오. 운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네.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장점을 네. 합쳐 놓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게 하나 시스템에서 네. 지금 개발한 버터플라이를 세계 최대의 헬리콥터 운영 업체인 브리스톨가 네. 선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네. 더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은 2025년에 네. 서울에서 김포 노선을 시범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하나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이제 뭐 혼자 할 수는 없고요. 네. 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랑 제휴를 맺어서 할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근데 아직은 조금 이제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 시스템에 이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시스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UAM 기체에 사용될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하나 그룹 자체가 우주 항공, 뭐 방산, 뭐 이쪽에 그렇죠. 사실 관심이 많기도 하고 최근에 투자 발표할 때도 보니까
굉장히 큰 맞습니다. 규모의 자금들을 좀 여기에 새롭게 투자를 네.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늘 사실 소속된 곳이 하나자산운용이라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 뭐 하나라는 원래 뭐 그 그룹의 특성 맞습니다. 자체가 예. 좀 약간 그렇긴 하잖아요. 네, 예, 네, 네. 예. 아마 우주항공이나 UAM 쪽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음. 가장 그런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곳이 네. 바로 하나그룹 내에 뭐 하나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 생각됩니다. 네. 하나그룹 쪽 기업 외에도 이제 현대차를 좀 예로 말씀드리면 현대차. 네. 현대차는 2028년까지 이제 하늘과 지상을 연결해서 이제 심리스 모빌리티라는 그런 개념을 내세우고 있어요. 네. 심리스 모빌리티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스. 심리스가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지상이랑 하늘이 다 연결이 돼서 네. 모빌리티가 끊임없이 계속 연결이 된다. 모든 이 공간들을 다 연결시키겠다. 네네네. 뭐 이런 네. 거군요. 이미 현대차는 지난 2019년에 네. UAM 사업부를 신설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 내에 그 스퍼널이라고 하는 UAM 독립 법인을 설립을 해서 UAM 기체를 개발하고 있고 네. 최근에 또 재밌는 거는 이제 UAM이 어반 에어 모빌리티잖아요. 도심형 항공 교통 체계. 네. 근데 현대차는 여기에 개념을 RAM,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까지 확대를 해서 이거를 향후에는 AAM, 네.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그래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수소 연료 전지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UAM의 동력원을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수소 연료 전지로 이제 더 확대가 되면 네. 운행 거리가 이동 거리가 네. 200km 이상으로 늘어나게 수 있기 때문에 UAM에서 이제 RAM 그리고 AAM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뭐 제가 상상하는 예로는 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뭐 잠실 정도가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홍천의 골프장까지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늘어나게 되면 네. 인천공항에 내려서 네. 뭐 우리 저 정동진이나 이런 데 여행 가는 네. 것도 바로 그 UAM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는 이 UAM 관련된 기업들하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 UAM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사실 UAM이라는 산업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우주 산업, 네네. 네, 우주항공, 우주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막이 되면 네네. 이 우주 항공 산업도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먼저 이 우주 항공 산업이라고 할 때 이 산업의 정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주항공 산업이 굉장히 그런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네. 기존에 인간이 활동하는 그런 활동 범위가 지면 또는 수면 네. 2차원 공간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런 활동 범위를 우주 공간 3차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네. 우주항공 산업은 매우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단순히 뭐 항공기나 뭐 우주 발사선, 발사 기체 제작뿐만 아니라 네. 그와 관련된 모든 첨단 산업들이 다 집약된 산업들이에요. 네. 이제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네.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네. 대선 공약으로 이제 항공우주청 설립을 이제 네. 포함을 했고 네. 그 항공우주청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을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월 15일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8월 3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위성인 다누리가 네. 발사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들을 계기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벤트가 있으면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맞습니다. 주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우주항공 산업 규모가 뭐 세계 7대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뭐 제가 알기로 뭐 1%? 뭐 세계적으로 보면 네네. 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어요. 국내 뭐 우주 산업, 뭐 네. 항공을 제외하더라도 우주 산업의 그런 규모는 전 네. 세계에서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오히려 아직 이 산업 규모가 전 세계 전체 산업 내에서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우주 항공 산업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또 약간 막막한 거는 또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 네, 이런 그런 생각이 고민이 있으시죠. 이제 좀 들기 마련일 것 네.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좀 이제 우주항공 산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글로벌 대표 민간 우주 업체 기업으로는 너무나 네. 잘 아시는 세계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스페이스X, 네.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네. 그리고 영국의 버진 갤럭틱 이렇게 세 개 기업을 네.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 영국에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접근하시기는 좀 쉽진 않은 세 곳 상황이고. 다 상장사인가요? 그럼요. 예. 국내에서는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이제 하나그룹 계열사들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네. 6월 15일에 예정된 네. 누리호 발사와 이제 네. 밀접한 연관이 있는 네. 이 누리호의 심장격인 75톤 액체 로켓을 생산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네네네. 주셨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한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500kg 규모의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우주 행성 자원을 이용해서 물과 산소 그리고 발사체 연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네.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사실상 국내에서 유일한 우주항공 엔진 전문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네. 그 한화 계열사 중에 한화 시스템과 세트랙 아이라고 해서 세트랙 아이. 이 회사도 상장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음. 하나 시스템과 세트랙 아이는 네. 위성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우주 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하나 시스템은 네. 방산 전자 및 IT 솔루션 기술이 강점이 있고 위성의 성능 구현을 결정하는 각종 탑재재를 공급하는 곳으로서 우주 인터넷의 핵심 기술인 위성 통신 안테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 8월에 영국의 스타트업 회사인 원앱이라는 회사에 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원앱의 이사진이 되었고요. 원앱은 이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지구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위성 인터넷망 관련 기업입니다. 네. 좀 떠오르는 기업 있으시죠? 위성 인터넷 관련된. 뭐 있나요? 위성 인터넷.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슈가 됐던 스타링크가 있죠. 음.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인지도에 있어서는 이 원앱보다 앞서지만 사실 이제 최초로 우주 인터넷 위성을 궤도에 올린 곳은 스타링크가 아니라 원앱입니다. 그래서 이 원앱의 주요 이제 이사진으로 하나 시스템이 참여를 하면서 네. 관련된 노하우나 이제 기술도 네. 이제 점차 이제 앞으로 개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1990년대 말에 이제 97년도죠 정확히는 이제 IMF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이후에 현대우주항공 그리고 삼성항공우주산업 네. 그리고 대우중공업, 네. 대우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대우중공업까지 이 세 개 대기업의 네. 항공기 사업 부문을 빅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한 회사가 바로 네. 한국항공우주예요. 어. 이 한국항공우주 또한 국내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는 핵심 방위 산업 네. 업체고 네. 인공위성 그리고 무인항공기, 시뮬레이터 등 우주 산업에 있어서 핵심 기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본부장님 모시고 이 UAM과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봤고 네. 그리고 또 이 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어떤 기업들이 또 유망한 투자처일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또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이 해당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산업이 좀 유망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런 기업들도 관련이 있으니 좀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전달을 드렸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